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뱃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이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하필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공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마음. 그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아이고야. 뭐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은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난중일기의 첫 번째 기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록. 네, 첫 번째 기록. 오,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열면 딱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서 2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만 아니고요.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100여 번? 네. 그러니까 정말 때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그 이순신의 이런 지극한 효심은 그 난중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요,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 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맞습니다. 백의 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 인간 이순신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뒤로한 채 떠난 이순신.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백의 종군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7년 7월.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떠난 조선 수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신과 악연으로 얽힌 바로 이 사람. 원균. 자, 원균은요, 이순신보다 5살 많고요. 무과급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이순신의 대선배였습니다. 선배가.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까마득한 후배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은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면서 원균의 상관까지 되었던 것이죠. 배 아프죠. 원균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순신은 머뭇거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아. 이거 손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네. 당시 바다에서 왕로를 탄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마 왕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순신이 바다의 왕 노릇을 한다는 원균의 모함, 이 말을 들은 선조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순신에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선조의 불신은 당연히 한층 깊어졌겠죠. 자, 이런 선조가 원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니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는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원균. 원균의 차지가 된 겁니다. 자,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원균. 그때 선조는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그렇게 대패합니다.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해전. 네.